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잠들기 전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섬뜩한 기운에 쉽사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성식이 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식이 성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성식이 성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나이가 50 거진 다 됐으니까 20년 조금 더 지난 일이네요. 20대 중반 첫 직장을 구하면서 강서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거실 겸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소파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엔 침대처럼 사용하는 소파 있죠? 그게 있었어요.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도 자고 싶으면 바로 잘 수 있는. 그날도 뭐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남양특집 공포영화였어요. 다음날은 회사도 쉬는 날이고 해서 그거 보려고 소파에 앉아서 맥주 좀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 잠이 들었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몽롱한 기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섬뜩한 기분. 눈을 뜨니까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영화 보겠다고 집불은 다 꺼둔 상태였는데요. TV까지 꺼져 있더라고요. 전 잠결에 제가 TV를 껐나 싶어서 다시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찾았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TV 옆 벽면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눈에 힘을 주고 거길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직사각형으로 된 그 기다란 게 서 있어요. 옛날 냉장고 있죠? 좁은 거.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랬죠. 관이 세워져 있네. 그거 관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4개. 진짜 섬뜩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놀랐는데 비명이 안 나와. 그리고 동시에 심장이 멈출 것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몸이 따로 놀아요. 전 무서워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어라? 몸이 관 쪽으로 움직여요. 진짜 제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게. 천천히 관 쪽으로 몸이 지 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죠. 빨리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게 몸은 맘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이놈의 몸뚱아리가 지 맘대로 관 앞으로 가더니 딱 멈춰서더라는 거죠. 앞에 있는 관들은 모두 관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쯤에선 진짜 바로 돌아서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데 그쯤에서도 이놈의 몸뚱아리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팔이 앞으로 나가더니 바로 앞에 있는 관, 조금 열려있는 그 관 뚜껑을 여네. 그런데 희한한 게 말이죠.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거 꿈이다, 이렇게. 전 그때부터 꿈속에서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꿈에서 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심장은 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그때 관뚜껑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면서 열렸거든요. 진짜 끔찍한 몰골을 한 시체가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서 문드러져 있었고 그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허옇게 색이 없는 하얀 눈동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그런데 그때 동시에 나머지 3개의 그 관 뚜껑이 열리면서 시체가 우는 거겠죠?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전 그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그쯤에서 깨어났고 바로 소파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집 앞에 골목을 나가면 작은 정자 같은 게 있었어요. 가끔 동네 남자들이 거기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도 날이 더우니까 몇몇이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도 와서 맥주 한잔 하라고. 자리에 앉아서 맥주 한잔 들이키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런 악몽을 꿨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긴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악몽을 꾼 거며 그래서 헐레벌떡 뛰쳐나왔다고. 저도 웃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웃고 그리고 전 인사 나누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눈에 거슬려요. 꿈속에서 그 관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너무 생생하고 그래도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불도 끄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주인집 식구들이 놀러 갔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주인집은 제가 있는 방 바로 옆집이거든요. 제가 살던 집이 창고를 개조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2층인 주인집하고 바로 붙어있는 구조. 그리고 그 집엔 집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4랑 손주 2. 그런데 아들 가족이 물놀이를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꿈에서 본 그 부어올라서 알아보지 못했던 얼굴, 혹시 익사해서 그렇게 부어오른 건 아니었나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꿈하고 사꾼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밤에 제 꿈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같은 말들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그 희한한 게 왜 집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제 꿈에 나왔냐는 거죠. 그 뒤로도 여러 번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집주인인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 거죠. 암만 꿈이라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꿈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조금 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서든 이사를 가야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인 할아버지께서 이사 가고 싶으면 가라고 먼저 그렇게 말을 하시대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이사 가기 원하면 그냥 빼주겠다고. 저도 그 말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무언의 고개만 끄덕여서 의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간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그때 집주인 식구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제가 꾼 꿈, 여전히 왜 제 꿈에 나타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집주인 영감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라고 한 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땐 어떨지 몰라도 말이죠. 제겐 그게 정말 우연이었으면 싶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성식이 성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4개의 서 있는 관, 그리고 그 안엔 익사체. 이거 꿈이라고 해도 실제 꾸면 오싹하겠는데요. 그런데 관 숫자랑 실제 죽은 사람 숫자가 같고, 이런 게임 끝난 거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혼자 생활하셨다는 걸 보면 성식이 성님도 보통 담력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파 밑이든 침대 밑이든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게 더 무서울까? 아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엔 살면서 누가 이사와도 이삿떡 돌리는 거 보기 힘들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사 오는 사람은 봤어도 이삿떡은 보지 못한 게 꽤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몇 집 빼고는 모르니까. 이번 이야기는 짱구를 외말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짱구를 외말려님 감사합니다. 그럼 짱구를 외말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20년 조금 안 된 얘기인데요. 그거 뭐냐, 아산에서 나름 유명한 국밥집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에서 반년 넘게 일을 했었어요. 처음엔 아산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다가 저도 돌아가면 국밥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급발진해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마침 직원을 구하던 터였다고 하셔서 바로 일하던 곳에서 나와서 그 집에서 일을 한 건데 국밥집을 내진 못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돼서 전에 그때 이제 거기 하청업체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숙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관두게 돼서 그 숙소에서 나와서 그쪽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거기가 월세가 만만치 않은 동네더라고요. 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그땐 몰랐었는데, 그래서 사장님께 말했더니 방 구할 때까지 가게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자면서 생활도 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배방읍 쪽에 방 하나를 구해서 나갔고요. 그때 제가 구한 방은 지하에 있는 방이었는데요.
반지하도 아니고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지하. 진짜 지하. 살짝 언덕길에 있는 작은 빌라? 그쯤 되려나? 몇 가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주거 건물이고 그 건물 입구 바로 밑에 있는 방이었어요. 그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있는 그 지하방. 그리고 방 앞쪽은 그 건물 관련해서 기계실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거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장비 같은 거 있는 곳이고 냄새 진짜 끝발날리는 곳이었지요. 어마무시해요. 여름에도 방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 옆에 방이 하나 있고 그 방 옆에 제가 살던 방이 있고 그리고 전 아침에 나가서 방에 오면 밤 11시 전후였는데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얼마만큼이 아니라 그냥 피곤해요. 진짜 씻으면서 졸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식당 일이라는 게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방은 그래서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제가 화요일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쉬는 날에도 가게에 나갔었네요. 가게엔 사장님 아버님인 이제 큰 사장님이 나와 계셨는데 그 바깥에 가마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마솥 앞에서 그 불을 지키고 관리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다들 좋아해주고 했었는데 그중 가게 형이 절 그렇게나 좋아해줬었네요. 그 형도 저랑 쉬는 날이 같았고 형하고 저는 가끔 휴일 전인 월요일 일 끝나면 가게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는 삼겹살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한잔하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형하고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너 모산역 귀신이라고 그 얘기 아냐? 전 사실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거기에 모산역이라는 폐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가끔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걸 그런 걸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귀신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곳을 왜 가냐면서 그랬었는데요. 형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또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전 무신론자에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아서요. 그때 그 얘긴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모산역 귀신은 그냥 듣는 걸로 만족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잔하고 형하고 헤어진 뒤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그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전 평소에도 두통 한 번 없었는데 그날은 편두통에 속까지 메스껍고 그래서 체한 건가 하고 소화제를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 하고 망치로 벽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못을 박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쯤? 그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못을 박든지 망치로 직접 벽을 치든지 간에 그것만으로도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한데 벽이 얇아서일까요?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벽을 치고 못을 박고 그러다가 까르르 웃고 와 진짜 입에서 막 쌍스러운 말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저도 그땐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웃으면서 못질하는 여자? 그래서 좀 참자. 갔다간 망치로 머리 맞는다. 이러면서 애써 참으려고 했는데 그 옆방 여자가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봤는데 새벽 4시 좀 지났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죠. 그 새벽에 2시간 넘게.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픈 상태에서 그쯤 되니까 막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진짜 군대에서도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그런 인성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참을 만큼 그 이상을 참았다 하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할 생각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리고 그 기계실 같은 곳 거기 문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어둡고 키키하고 하여튼 기분 진짜 안 좋은 그리고 거기 문이 녹이 많이 쓸고 문짝도 내려앉아서 그 문을 닫으려고 하면 문짝 바닥하고 지하실 바닥하고 그 닫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닥에 그 문짝에 긁힌 자국도 있었는데 그 소리가 또 진짜 솔직하죠. 예술이고 끼익 하는 그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그 쾌감 절대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거긴 늘 열려있고 볼 때마다 오싹하고 냄새랑 공기도 퀴퀴하고 절대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제 좌측에 있는 상태에서 나름 예를 갖춰서 조용히 두드리면서 잠 좀 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갈 땐 이성을 잃은 듯 나갔었는데 그런 좀 살벌한 공간이 옆에 있으니까 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데 그 벽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전 그때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바로 옆방으로 가서 또 문 두드리고 그땐 좀 시게 두드리면서 시게 말했걸랑요. 아이씨, 좀 잠 좀 자자고!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와서 누워서 다시 잠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점심 좀 지나서 형한테 괜찮냐고 전화가 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화에 일어났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을 나가는데 아줌마 둘하고 남자 하나가 계단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방문 잠그고 돌아서는데 그때 온 아줌마 중 한 명이 그래도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전에 살던 사람도 한참 살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응? 전에 살던 사람? 그럼 지금 저기 사람이 없어? 전 바로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럼 새벽에 벽에 못 박는 소리는 뭐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그 소린 뭐였지? 기분 나쁜 여자 웃음소리? 전 그 아줌마가 한 말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는데도 계속 떠오르대요. 진짜 신경 쓰여서 뭘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료나 몇 개 사서 나왔고 계단 내려가는데 거기 방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는 아까 아줌마 둘이랑 남자랑 그리고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엔 진짜 사람이 안 사는 것 마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고 휑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계속 새벽에 들었던 그 망치 소리랑 여자 웃음소리가 떠오르는데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그때 전 애써 기계실에서 난 소리인데 그때 제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잘못 들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소리였다고 애써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사실 그땐 귀신을 안 믿는 제가 생각해도 귀신이나 그런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귀신이라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때 일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날 밤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가게에서 형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형 말이 너 거기 살아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은 전에 거기 살던 여자 나간 거 아니야. 거기 보일러실 같은 거 있지, 네 방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하니까 야, 이 근방 사람 다 알아. 그 여자 거기 보일러실에서 목매 달고 죽었어. 그러는 겁니다. 전 그 말 듣고 믿기지 않아서 에이 장난이죠 하는데 지나가던 사장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큰 사장님이 보시고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큰 사장님은 그 큰 소리로 사장님이랑 형한테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텐 그런 농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근처에선 그거 비슷한 일도 없었다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때 방을 보러 왔던 사람이 이사를 왔고 한 달 조금 지나서였나 서로 인사를 하다 보니 안면도 트고 얘기를 해보니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쉬는 날 저녁엔 가끔 편의점에서 맥주도 한잔 했었고요. 그날도 편의점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할 때 어찌어찌 하다가 그 방 보러 온 날 그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같이 온 여잔 여자친구냐고 이제 물어봤었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로 보이냐고 딱 봐도 공인중개사 아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 아줌마들 말고 옆에 있던 젊은 여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여자 하는 거죠. 그땐 아줌마 둘하고 자기 혼자 방을 보러 왔었다면서요. 저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말 안 했어요. 그냥 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방을 바로 내놨었고 방 나가기 전까지 사장님께 얘기하고 전처럼 가게에서 잤고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도 큰 사장님도 가게 식구들도 모두 절 이상하게 보거나 제 얘기를 이상하게 듣거나 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옆방 남자도 제가 방 내놓고 좀 지나서 내놨었는데 방이 빠진 건 둘이 같이 거의 비슷하게 한 이틀 차이였나? 제 방이 빠졌다고 해서 갔는데 이틀 전인가 먼저 그 옆방 남자 방이 나갔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옆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남자도 뭔가 있었나 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뭐 가지고 나올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충 짐 챙겨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 일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거기 입주민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정도로 울리고 그 정도로 웃으면 다른 곳에서도 들릴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건 제가 아산 배방에 있을 때 직접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짱구를 왜 말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새벽의 망치로 벽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기분 나쁘게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 그 정도면 다른 층 집에서도 들리지 않을까요? 그 소린 제보자님 말처럼 제보자님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옆방 남자는 제보자님보다도 나중에 입주했는데 왜 방을 내놓고 나간 걸까요? 제보자님 말처럼 정말 그 방엔 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이시라면 귀치 정도는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귀신마다 그 냄새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물비린내라든지 송장 냄새라든지. 그런데 귀치가 나쁜 냄새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중엔 아무도 없는 그 산속 계곡지인데 가끔 분냄새를 맡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냄새 같이 화장품 냄새 사연은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런 거 관련해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긴 하는데 이번 사연은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리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홍천집에서 있었던 경험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잘 풀려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땐 제가 사글세 보증금 몇 푼만 있었어도 아마 도망 나왔을 거예요. 빚만 수두룩하고 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쥐들이 저를 보고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쥐가 많아서 그런지 뱀도 가끔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구석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전 그렇게 구석에 있는 뱀을 보면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너무 고마워요. 그 집 아니었으면 지금 난 어찌 됐을까? 지금은 가끔 이렇게 옛말을 하네요. 그때가 홍천으로 이사가고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할 때였어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남편 보고 식사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구역질 나서 밥이나 먹겠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전 그 상황이 너무 벙쪄서 왜 그렇게 아침부터 화내고 소리 지르냐고 하면서 시원찮은 반찬이지만 찌개 끓여서 놨는데 밥상 앞에 앉지도 않고 구역질 난다고 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그러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힘을 꽉 줘서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총구석에서 뭐 하려고 이런 아침부터 향수를 뿌리냐고, 그리고 먼 밥을 그렇게 향수를 있는 대로 쳐가려고 하냐고, 구역질이 나서 밥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향수 뿌린 거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아 당겨서 킁킁거리면서 온 몸에 냄새를 맡더라고요. 저는 원래 화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서 화장품 냄새가 날 일이 없죠. 남편은 한참을 제게 킁킁거리다가 또 바로 짜증내는 목소리로 아니네 하더니만 넓지도 않은 방구석을 여기저기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곤 이리 와보라고, 이리 와서 냄새 맡아보라고, 화장품 냄새가 진동한다고 너도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기운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던 터라 그러는 남편한테 짜증도 내지 않고 그냥 힘없이 남편 쪽으로 갔어요. 거기 근처에 가니까 진짜로 화장품 냄새가 말이죠. 아주 진한 화장품 냄새가 역겨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나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봤는데 유난히 거기 한쪽에서만 나는 거 있죠. 남편도 옆에서 이상하지? 그치? 그러고 있고. 그런 뒤부터 냄새나는 그쪽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쪽 방향으로는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창고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는 냄새가 나는 그쪽 기둥을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찍힌 상태로 며칠 동안 내버려 뒀는데 신기하게 그 뒤엔 거기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부터는 남편은 하루 종일 고단한 노동 일을 하는데요. 눈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피곤해하면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면서요. 잠을 잘 수 없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얼굴이 장난 아니게 살이 빠졌어요. 눈은 퀭하고. 원래 남편이 광대뼈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광대뼈가 다 나올 정도로 말라서는 그 모습은 남편 같지가 않고 마치 제 눈에 보이는 귀신들, 그 귀신들 같았어요. 사람 닮은 귀신들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향수 냄새도 사라지고 며칠 지났을 때 일인데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큰딸은 국민학생이고 아들은 깐난쟁이였어요. 다 제 옆에서 휴일이라 늦잠을 자다가 깐난쟁이 아들한테 젖을 먹이려고 눈을 떴는데요. 아니, 내 새끼는 둘인데 근데 제 옆에는 애가 세 명이 나란히 누워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니까 눈을 희번떡 뜨고는 누운 채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이나 얼굴이 너무 더러웠어요. 마치 몇 년을 씻지 않은 듯 말이죠. 머리도 얼마나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플라스틱 같았어요. 전 처음엔 어디 다른 집 애가 들어왔나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워낙 못 살고 대문도 방문도 그 정도로 허술해서 그래서 어디서 놀다가 애들이니까 어디서 놀다가 그냥 들어왔나 했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사람한테서는 더군다나 아이한테서는 날 수 없는 이상 야릇하고 불쾌한 냄새가 그 아이에게서 나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아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는 제 옆에서 누워 자는 제 아이들을 끌어안은 뒤 그 더러운 아이에게 어여썩 다른 곳을 가지 못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는 엄청 더러운 그 손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아이는 제 손을 마치 자기 손인 것처럼 움직였는데 그런 상태로 제 입을 때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전 제 손에 제가 맞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할 형태가 됐는데 입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때 제 옆에서 자던 딸이 제 손을 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멈췄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맞은 상처가 커서 말이죠. 지금도 아랫입술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입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귀신한테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멍하게 쳐다보고요. 저도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하진 않아서 그다지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그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기분 모를 거예요. 맞아서 아프다기보다는 그거랑은 다른 엄청 나쁜 기분이에요. 여튼 그런 일이 있고 그 아이도 한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요. 욕실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피로를 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그때 그 잊을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이상 야릇하고 불쾌한 냄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욕탕에서 그 아이가 빼꼼히 머리를 내밀었고요. 전 너무 놀라서 불도 끄지 않고 바로 그 길로 내 새끼들 등에 업고 손에 잡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시댁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현관문도 열어놓고 그냥 도망쳐서 홍천에서부터 충주에 있는 시집까지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그런 절 보시더니 남편하고 싸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입 욱 했다가 남편하고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 귀신이 있다. 귀치도 엄청 심하게 나고 남편도 맡아서 알고 있다. 그리고 입도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 짓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고 흉이 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떤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 뒤에 그런 존재들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시집에 가면 이틀을 넘겨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제일 오래 시집에서 머물렀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그런데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는 사람을 놀래킨다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 사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을 벌어서 우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처음 살던 그 집은 따로 별장처럼 쓰는데 남편은 지금도 그 집에 가면 그쪽에선 잠을 못 잔다면서 아예 가지도 않는답니다. 향수 냄새가 사라지더니 더 독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그 집,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젖먹이었던 아들은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말이죠. 아이리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기묘하죠. 빙의와는 좀 다른 그런 접촉. 이런 경우의 사연은 저도 처음 들어서 더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귀치라는 거. 그게 어떤 냄새는 어떤 귀신, 어떤 냄새는 또 어떤 귀신. 뭐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들을 들어보면 또 그게 그렇게 딱 뭐는 뭐다라고만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엔 정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계곡이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계곡에 들어가서, 물론 혼자죠. 그 계곡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데 중국집 배달 왔다 가면 나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딱 짜장면이다 뭐 짬뽕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아 이거 중국집 배달 왔다가 간 냄새다 뭐 이런 거.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진하게. 물속에 들어와서 주변은 온통 물뿐인데 누가 있다고 해도 거기가 배달해줄 그런 곳이 아닌데 혹시 그때 제가 맡은 그 중국집 음식 냄새, 그 냄새도 귀치 중 하나였을까요? 그럼 저도 귀치 경험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